네, 전일 미증시 나스닥에서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강세를 보여주면서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뉴욕 증시 오늘은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는데요. 하지만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아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어제 정말 다양한 지표들이 한가득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 오늘 국내 증시 시원한 상승을 보였는데요.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일단 오늘 나온 스케줄들은요, 오늘은 뭐 장이 열리지 않았다 보니까 스케줄은 없고요. 다만 어제 기준으로 나왔던 중요 스케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ISM 서비스업 지표입니다. 일단 ISM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는요, 고용지수가 예상치를 하회, 구매자 지수도 예상치를 하회, 물가지수도 예상치를 하회를 하게 했는데요. 다만 제조업 고용지수, 비제조업 고용지수와 구매자 관리자 지수 같은 경우는 축소로, 다만 물가지수는 여전히 확장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요거 관련해서 재미난 인터뷰들이 좀 있었는데요. 이 내부적으로 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뷰에서 약 14개의 섹터에서 6개에 해당하는 섹터에서 여전히 서비스업 관련한 원자재 공급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마진율을 줄여가면서도 현재 여러 가지 제품들을 자신들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된다라면서 6개의 섹터에서 인플레이션 관련된 우려를 발표를 했고요. 반대로 나머지 6개의 섹터에서는 현재 수요가 줄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화학 쪽, 건설 쪽, 교육 서비스 쪽, 공공행정, 소매무역에서 양쪽 다 현재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나머지 두 섹터에서만 현재 좋은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유틸리티랑 금융 및 보험 서비스에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부분의 섹터에서 현재 인플레이션 우려와 동시에 수요 악화에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나오고 있는 ISM 서비스업 지표 지속적으로 좀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지표들 정말 디테일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였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비둘기파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조금 다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번에 연준회의록 결과가 나왔는데요. 인플레이션 둔화 조짐이 나오고 있다. 이번에 나왔던 CPI 자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다라고 발표를 했으나 근데 반대로 경기 침체에 대한 리스크는 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비둘기로 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금리 친화적으로 볼 수는 있으나 다만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로 돌리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발표를 했고요. 또한 QT를 계속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만큼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 친화적인 것보다는 시장에다가 약간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부분이 더 많았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채권의 시장이 훨씬 더 신용이 악화가 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신용카드 및 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일부 가계의 재정 약화가 현재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여전히 상방으로 기울어져 있고 경제활동 리스크는 하방으로 기울어져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좀 금리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제에 대한 우려가 한꺼번에 나온 아마 회의록이 아니었나. 다만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이것보다는 이후에 나온 데이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얘기를 했던 파월의 말에 의하면 조금 더 시장이 나은 상황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데이터 자체가 분명히 시장 비관적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것보다는 생각보다 반영이 좀 적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FOMC보다는 파월의 2배에 더 집중을 했기에 국채금리도 그렇고 조금 안정세를 찾았던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어서 연이은 호재가 나오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이 중국에서 매출 둔화를 겪던 테슬라가 이번엔 처음으로 또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하게 됐다는데요. 네, 맞습니다. 중국에서 전기차 수요 감소로 매출 둔화를 지속적으로 겪고 있던 테슬라가 인도량도 예상치를 상회함에 이어서 처음으로 중국 정부에 자동차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현재 테슬라의 자율주행 현지 판매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중국 시장에서 반등 기회를 잡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중국 장수성 정부 조달 홈페이지에 따르면 테슬라 모델 Y가 장수성 정부의 신에너지 차량 조달 목록에 포함이 됐다. 관용차로 포함이 됐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는데요. 현재 중국 정부가 테슬라 자동차를 조달 품목에 포함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중국이 지속적으로 외국인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 속에서 해외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움직임 자체는 조금 있으면 발표될 전체적인 3중 회의에 이어서 이제 3중 전회 회의에 이어서 좀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호재가 많기도 했고 앞으로 나올 만한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FSD의 중국 출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나오게 될
8월 8일 로보택시에 대한 발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호재가 나오고 있다는 점이 테슬라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장 열렸을 때 이번 모멘텀이 좀 호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이어서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하나로 약 6조 9,20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마존 주가에 좀 악재로 작용되진 않을까요? 네, 사실 이 소식 자체는 악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프 베조스 아마존 창업자가 50억 달러, 약 6조 9,200억 원에 해당하는 규모의 주식을 매도할 계획이다라고 발표가 SEC의 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전달이 됐는데요. 다만 이 소식 자체는 어제 장 중에 전달이 된 소식이다 보니까 정확히 22시간 정도 전쯤에 전달이 된 소식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 자체에 반영은 돼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아마존 주식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특히 아마 이렇게 된 이유는 제프 베조스가 현재 이사를 통해서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게 되는데, 현재 지난해 11월 발표한 이사 계획과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이 되면서 지난해 11월 워싱턴주 시애틀을 떠나서 플로리다 마이애미로 이사하겠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 자본이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곳으로 이사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아마 판매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유럽연합이 본격적인 무역 전쟁에 들어갔습니다. 이 알리나, 테마, 쉬인 등 이 온라인 저가 상품의 관세 부과에 대한 잠정 조치를 발표했다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EU 쪽에서 중국산 저가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추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원래 역외 지역에서 EU 소비자에게 물건을 판매할 때 현재는 150유로, 약 22만 원 미만이면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규정을 폐지하고 일반 상품과 마찬가지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되게 되면서 아무래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이 제공하고 있는 저가 상품들이 가장 주요한 타깃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전달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계속 나오고 있던 EU 쪽에 해당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 소식이 아닐까라는 소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욕 증시 경제 전문 유튜버 유선남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